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좋아요만큼은 바로 좀 눌러주세요. 금일 매운맛과 순한맛 적절하게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보다는 금일 주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철회가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모집 금액을 최근에 이제 축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금감원의 수리가 될지 안 될지 일단 미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설문조사 통해서 유상증자 참여할 것인가라고 주주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참여를 안 한다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진 철회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안은 과연 마련을 했을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처리가 제가 놀랐던 이유가 원래 주주 배정은 최악이거든요. 3자 배정 유증이나 은행걸 대출 그리고 CB 발행이 보통 어려울 때 주주들에게 손 벌린다는 이 단어도 순화된 거예요. 삥 뜯는다고 보는 게 맞죠. 마지막 방법인데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댓글에 야 금량이 붕어냐 다른 방법 있겠지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물론 저도 다른 현금 조달 방법이 생겼을 수도 있다. 왜?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던 게 작년 9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정했던 데가 11월이었는데 그 사이에 일단 뭐 전환출자라든지 그리고 최대 주주의 1,000만 주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최근에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달에 공급 계약도 한 3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짝 매운맛부터 일단은 좀 가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였을 거예요. 이때 12가 대부분 상환이 됩니다. 이제 23년 1분기 이전에 12 발행이 540억이 남았어요. 근데 모두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 540억을 왜 11을 발행했을까? 예전에 아이러브스쿨 경영권 인수 관련해서 금양은 소송에 패소를 하고요. 손해배상금으로 김영삼 대표일 거예요. 366억 원의 손배 패소를 받습니다. 366억. 지금 금양 시총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예전에 주가가 4천원 정도 맴돌았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현금이 없던 금양이 이제 12 발행으로 채부 상환을 하려고 43회차인가 44회차까지 12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12 투자자들 대부분이 헤지펀드 운용사들이었는데 F1이죠. 이제 재무적 투자가 2023년 1분기 때 전부 다 익시트를 해요. 왜냐면 4,000원대에서 그 2만 원 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한 번 더 펌핑을 합니다. 이 당시에 주가 펌핑하기 위해서 금량이 2170 이제 국내 세 번째 그리고 콩고 광산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머리가 좀 없는 욕 잘하는 정치 유튜버를 사회이사로 두면서 주가를 이렇게 펌핑을 하죠. 그리고 몽골 강산 100조 원 이때 아마 최고조를 좀 찍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뭐 다음에 하고요. 뭐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금량 주가 하락으로 현금이 유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주가를 끌어올려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금량은 작년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12 BW 발행 한도를 4천억에서 10조 원을 늘립니다. 10조 원을.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발행 한도를 10조까지 올렸습니다. 그걸 이제 이사회에서 다 원한 대로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전환사채를 아까 말씀드린 43회차까지 이렇게 한 부분을 다 털어냈습니다. 4천원대를 다 털어냈어요. 전환사채를. 그리고 이 CB 발행 한도가 여기서 중요한데 발행 주식수 총수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 6,300만 주에 한 25% 하면 1,590만 주, 94만 주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2만 원에 발행을 할 경우 3,188억을 땡겨올 수 있어요. 근데 4,500억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그래도 배정 유성증자보다는 높을 텐데 이 2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했을 때 이거예요. 보통 12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 정도 할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2만 원으로 하려면 2만 4천 원, 25%일 경우 2만 5천 원까지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오늘 주가가 4.73%, 4.98% 상승하면서 2만 1,100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초반에도 이렇게 저희 개미들이 잡다한 주식 이야기에 금양이로 치시면 제가 이렇게 많은 글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금양이 이제 초반에 실망 매물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 10%까지 올라갔다가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12 발행 이슈가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미리 다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 58분에요. 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설명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냥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된다. 그러면 3,188억 이 정도로 괜찮을까? 일단 12월 달에 블록딜러 한 2천억 이상 자금이 마련이 됐잖아요. 거기서 3천억 포함하면 5천억 정도 수혈이 되다 보니까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12 발행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발행 한도는 4분의 1 범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환사채 발행 한도가 10조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3천억이면 10조 원에 비빌 때도 안 되죠. 그리고 기존 한도보다 25배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회사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 한도를 올린다. 별 내용 없다. 그리고 향후 주가같이 희석될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주가가 올라가면 해결이 된다. 500 이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회사는 뭘 해야 될지 조금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12 발행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지 이 이유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1년의 보유의 수가 걸립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12 발행 경우 보유 횟수가 보통 1에서 3개월 정도 1개월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엔캠 12 발행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월 말에 하고 12월 말에 한 달 있다가 전환이 됐어요. 그만큼 FI 재무적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익시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3자 배정 유증 보다는 12가 훨씬 확률이 높다. 그리고 공모로 할지 사모로 할지, 왜냐면 엔캠은 공모로 했습니다. 그럼 요 가능성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블록딜의 미래에셋 그리고 원래 유상증자는 BNK 투자증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 두 군데 이 증권사에서 각각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2,500억 중에서 한 300 몇십억 모였는데 나머지를 얘 둘이가 떠안기로 했어요. 모자란 부분을. 대신 10% 할인. 블록딜이랑 똑같죠.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블록딜 2,100억 정도인데 얘네들은 10% 할인돼서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 던졌단 말이에요. 210억 이상의 수익을 얘네들은 가져갔어 이미. 주주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 블록딜 받은 놈들은 210억 원에 한 달 반 만에 가져갔습니다. 돈을, 쩐을. 우리가 좋아하는. 근데 엔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할인된 미납 공모 이후로 공모에서 안 받고 얘네들이 떠안고 다시 재매각을 하거든요. 10% 할인된. 그래서 10% 할인된 걸로 재매각하고 시장에서 바로 던지면 한 달 있다가 주가만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줘도 얘네들은 아까 3천억 정도 12를 발행했을 때 10%면 300억 정도 먹고 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많이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벤처 캐피털이라든지 FE 사모펀드 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대신 12 하락 시 이제 풋옵션 우려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익시트할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오버행 이슈 그리고 리픽싱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만에 하나라 제가 생각하는 12 발행 공시가 나오면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12 발행 유통 공시 강화가 됐습니다. 어디서? 금융위에서요. 12BW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월 2024년 12월 달 이제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발행 유통 공시 강화, 발행 가액 조정 합리화, 이건 리픽싱입니다. 리픽싱이 합리적으로 될,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만약에 시비를 했는데 30% 정도 뭐 할인된 14,000원에 리픽싱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양아치들은 리픽싱 금액을 액면가라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한국에 많다. 그리고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들도 명확화해야 되는데, 아무튼 시비 발행에 대한 규정이 일단 강화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금량은 시비 미상한이 없어요. 미상한 전환사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2023년 1분기 다 털어냈거든요. 그리고 회사채 발행도 지금 이렇게 발행해 놓은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자율도 높고, 왜냐면 12 발행 같은 경우는 뭐 이자율 만기 이자율 3% 정도 해가지고 리픽싱 발행하고 그다음에 주식 전환해서 빠져가 나가면 회사에서 이제 현금 유출이 없단 말이에요. 이자도 안 내도 되고 니들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냥 털고 나가라. 이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보다는 저는 그래도 12 발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나올 부분은 제 개미들이 잡다한 주식 이야기 채널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 방법은 이제 구독자 설문조사 해놓으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터치하신 후에 그냥 들어만 오시면 되고요. 제 채널 텔레그램 채널이나 아니면 이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래도 만족스럽다, 다른 진짜 붕어들이 올리는 영상보다는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